안녕하세요. 다이어트였습니다. 항매화가 절정입니다. 아주 엄청나게 예쁘게 만개를 했어요. 너무 꽃들이 무거워서 가지가 축축 처지고 있습니다. 스노우드롭. 아우, 정말 예쁩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예쁠 수가 있죠? 이렇게 새 송이가 피었는데 아침에 나오면 이 아이부터 보게 됩니다. 이렇게 두 아이는 이렇게 뽑아놨어요. 지금 꽃이 핀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잎이 다 누렇게 돼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서 좀 빠르긴 한데 일단 캐놨어요. 이렇게. 아유 참, 아우 예쁘죠. 예쁩니다. 이거 형광비비추도 이게 특색이 좀 있어요. 아침에 나오면 이렇게 얘한테만 눈길이 이렇게 갑니다. 비비추들이 이렇게 입장이 보는 낙이 있어요. 이게 예쁘죠. 이것도 무늬가 이렇게 들어간 비비추인데 화분이에요. 화분에서 이렇게 있는데 월동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요. 요것도 비비추인데요. 아이고 참 요것도 예쁘죠. 요것도 지인님이 주신 거예요. 지금 한 4년 정도 번식을 했는데 요거밖에 번식을 못했어요. 이름은 몰라요. 귀한 거라고 하시면서 주셨어요. 요거 미치광이 분갈이 하다가요 하나를 똑 부러졌잖아요. 요 아이가 약간 부러진 건데 이게 삽목이 되는지 어쩌는지 저녁에는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고 있어요. 그늘에 두고 있는데 이게 낮엔 축 처져요. 근데 저녁에 아침에 자고 나면 이렇게 또 쌩쌩하게 이렇게 고개를 들고 있어요. 어저께 물을 좀 남편이 요새 저녁 때 물 주는 게요 조금 좀 주고 있는데 빠트리는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서 어제 갔다 오니까 얘도 푹 그냥 완전히 저기 돼 있고요. 요거 이 인디안 앵처도 푹 아주 그냥 저기 돼 있어서 이렇게 밤새 저면을 했어요. 이 푹 이렇게 쓰러진 아이는 저면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살아납니다. 이 아이도 물꽂이가 잘 된다 그래서 요것도 같이 이렇게 저면을 했고요. 요 아이 걱정이시죠, 이거. 저녁, 지금 자고 나서 그나마 이렇게 좀 쌩쌩해진 거예요. 글록시아나. 자, 요렇게 되고 있어요. 요렇게 될 때, 물을 아주 다른 분 이거 보면 아주 다 죽었다고 난리 나실 건데요. 자, 물 항상 요렇게 줍니다요. 입장이 안 닿이게. 저녁에도 좀 주고요. 또,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줘요. 그런데, 이거 이 자신 없으신 분들은 그냥 저기 하지 마시고 하세요. 여기 입장이 아래가 마르죠. 이런다고 해서 이거 떼어내지 마세요. 왜냐면 뿌리가 이렇게 자꾸 건드리게 되면 이 뿌리 활착이 늦어요. 제가 카메라를 이렇게 들고 있어서 그런데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시고 여기다 분무를 하세요. 분무를 하실 때 조금 넉넉하게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하셔서 아이고 저는 그냥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저녁에는 한 10번 정도 해요. 그리고 아침 정도는 한 7번 정도. 이게 요즘은 통풍이 잘 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해도 이게 다 날아가요. 겨울에 하고 좀 약간 좀 달라요. 자, 이렇게 해서 위에는 아직 이렇게 버티고 있죠. 이래도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활착시키려면 뿌리를 다 털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요것도 한번 볼게요. 요거 장미베고니아. 다른 방법으로 하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제가 해본 결과로는요. 그냥 심으면 한 2개월, 3개월 있다 푹 쓰러지고요. 안 털고 그냥 하면 그렇게 되고 털고 조금이라도 또 남겨놓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한 잘 지내다가 여름에 장마철에 이렇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또 푹 썰어져요. 밑에 뿌리가 썩어서 죽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활착을 해 놓잖아요. 활착을 해 놓으면 계속 쉽게 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이 이런 방법으로 저도 요걸 키우고 있답니다요. 한번 활착을 해 놓으면 괜찮아요. 이게 온 흙에서. 자, 요거 할 때 요것도 물에 있잖아요. 요게 물이 여기에 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 목대나 요런 데 가면은 이게 물을 확률이 높아요. 이 베고니아가. 요거는 제가 카르베 몰약을 조금씩 넣어서 지금 이게 분무를 하고 있어요.
그냥 맹물에다가요. 토동이 다육에서 산 카르베 몰약 있죠. 그걸 약간씩 희석해서 이렇게 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있는데 다른 거는 입장에 제라늄하고 이거는 저기 글록시아나는 입장에 물을 분쇄 안 하는데요. 얘는 살짝 이렇게 한 5번 정도 해줍니다. 요거는요. 요 장미 베고니아는 그리고 이렇게 내려가시게 되면 요거 있어요. 제라늄. 요것도 똑같은 방법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요 정도로 주고요. 또 반대로 돌려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요 정도 주고요. 요것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주고요. 반대편에 돌려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요 정도 줍니다. 저녁에는 한 10회 정도 줍니다. 양쪽으로. 그러니까 한 20회 정도 주는 거죠. 요것도 그 주는 게 얼마만큼 주나요 하고 이게 궁금하신 분이 많아요. 요 정도로 줍니다. 그늘에 둡니다요. 여기 위에 이렇게 화분 이렇게 쭉 이렇게 제가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밑에 아래에다 줍니다. 밝은 빛만 들어오고요. 전혀 햇볕 안 들어옵니다. 자, 요렇게 두고 있어요. 자, 요렇게요. 바람만 통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언제 분갈이 했을까요? 4월 15일 날 했어요. 요거요. 전부 다 4월 15일 날 했어요. 이런 것들 전부 다 같은 날 했습니다. 밑에다가 아래에다 두고 있어요. 저기에다가 두는 거 아니고요. 햇볕에 두는 거 아닙니다. 자, 여기 다 요렇게 나란히 그냥 요렇게 두고 있어요. 아이고야. 자, 나란히 그냥 요렇게 두고 있습니다. 해 안 들어오는 곳에 두고 있어요. 풍노초는요, 벌써 많이 좀 활착이 됐어요. 제가 요런 것들은 낮에도 별로 안 쳐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요렇게 하고 있고요. 요거는 그거 요정 있죠. 그 분갈이 한 아예요. 조금 좀 밝은 곳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요거 처녀치마도 약간 좀 햇볕으로 좀 나왔고요. 아, 얘 이쁘죠? 이거 벌로랭이 이거 예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요 토동이에서 사갖고 온 요 화분에다 심어놨는데요. 아따, 여기 요 보면 예쁩니다. 요거 그러니까 여기 꽃 위에 이제 이 꽃이 끝으로 이제 이렇게 여기 요 꽃눈이 생기고 있어요. 이렇게 생겨서 이게 피면 예쁠 것 같은데 제 생각인데요. 꽃이 개화가 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벌써 가져온 지 2주 됐거든요. 2주인데 아직도 이러고 있어요. 꽃이 요렇게. 그럼 요런 데도 꽃이 생겨가지고 피면 요거 개화가 길겠다 요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됐고요. 요거는 매발톱은 이게 그 활착이 굉장히 잘 되죠. 이렇게 초보분들 요런 거 한번 키워보세요. 근데 꽃이 길진 않아요. 한 달 정도? 여기 또 나오죠. 나오고 이렇게 해서 피는 건데요. 예쁘네요. 이 가지피기 매발톱도 참 예쁩니다. 이렇게 저희 집에 해가 부족하니까 색깔이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옅어졌죠. 아, 라디칸스 혹시 요 키우고 계시는 분들 제가 이거 라디칸스를 한 5, 6년 키웠는데요. 엄청나게 번식했어요. 이렇게 꽃이 이렇게 피면 정말 오래 갑니다. 이게 선인장 다육이를 이제 이렇게 키우시는데 이 라디칸스도 이렇게 키워 보시면 예뻐요. 아, 그리고 또 뭐가 또 궁금해 하실까요? 이제 요것도 이제 꽃이 한창 다 돼서 이제 열매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며칠 보면 이제 열매로 다 변할 것 같고요. 아, 요거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이게 뭐냐면은요. 카멜레온 알리움이라는 건데 이제 지금 꽃이 피네요. 이게 3개에 6,000원이에요. 그래서 요거 한 포트 사다가 이렇게 심어 봤는데요. 별꽃인데 한 곳에 2대가 올라오고 있고 요거는 한 대가 올라오네요. 한 곳에 한 대. 요거 2개는 2대씩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꽃이 이렇게 오고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예쁘네요. 그 다음에 요거 근상풍노초는 참 꽃 인심이 후하네요. 이렇게 가자니아도 이렇게 지금 낮이면 아주 예쁘게 핍니다요. 그리고 요거는 목천일홍인데요. 요거 잘 지금 활짝 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항상 보시던 대로요.
청아지 손이도 엄청 잘 피고 있고, 루비페랭이도 이제 바깥으로 햇볕에 조금 좀 나와봤어요. 이렇게 안에 있으니까 이게 많이 벌써함에 피어갖고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색상이 약간 좀 진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 마지막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밖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거 열심히 잘 피고 있고요. 요거 심어줘야 되는데 아직 못 심어주고 있어요. 이거 붉은 바이치. 그리고 크리스마스 푸시도 잘 있고요. 요거는 무슨 야생 베들레헴인가 그런데요. 이게 꽃대가 이제 이렇게 맺히고 있고요. 이거랑 같이 심어가지고 이렇게 돼가 있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건 벌써 하면요. 씨방이 맺고 있어요. 이렇게. 가는잎 후룩스인데요. 요게 요런 색깔. 후룩스가 정말 월동이 잘 됩니다요. 월동 한 모습 보여드릴게요. 이게 다 후룩스인데요. 이게 세 가지가 다 월동이 잘 됐어요. 이렇게 화분, 이게 화분이 밑에 있죠. 밑에는 이렇게 다 구멍을 내서 뚫은 거예요. 화분이 약간 좀 금이 가고 이래가지고 그냥 이 후룩스가 늘어지는 성격이 있어가지고 땅에다 그냥 심으니까 지피로 막 이렇게 기어가갖고 난리를 쳐가지고 제가 여기 밑에를 이렇게 다 이제 뚫어서 옆면만 요렇게 해서 이제 요걸 심었어요. 이런 식으로 꽃이 지금 오고 있죠. 요 상태로 월동을 요렇게 잘 했습니다요. 요것도 월동을, 요런 것들은 다 월동을 한 거예요. 요런 것도 월동을 하고, 이거는 이제 사계 바람꽃인데 월동을 잘해서 꽃을 요렇게 올려주고 있네요. 도끼아 드래곤도 이렇게 월동을 잘 돼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예쁘게 피고 있어요. 이것 좀 보세요. 작년에 제가 요거를 꽃 지고 나면 요 번식을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자구가 많죠. 항아리 뚜껑으로 하나 갖다 캤는데 철원 갔다 오는 날요. 갔다 오니까 바짝 말라갖고 목이 말라갖고 그늘에도 써야 되는데 햇볕에 두고 가가지고 바짝 말라가지고요. 실패를 했어요. 올해는 한번 잘해보도록 해볼게요. 야, 요 꽃방망이 예쁘죠? 아이고, 여기 요 예쁜지 몰랐어요. 그림하고는 좀 다릅니다. 요 꽃방망이에요. 요거요. 자주 꽃방망이라 그러는 아이인데 예쁘네요. 이렇게 하나 갖다 이렇게 심어 놨는데 이것도 요 예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건 겨울에 이거 사다 놓은 건데요. 이름 한번 보실래요? 칼립 금예화. 아우 예쁩니다. 이거요. 여기 한번 보세요. 안에를 꽃 안에가 요렇게 생겼어요. 이게 어제부터 이렇게 개화를 시작했는데요. 요것도 좀 예쁘네요. 칼립 금매화. 근데 요 너무 작은데 심어 놓은 것 같죠. 요거를 월동이 잘 된다고 하니까요. 꽃을 보고 난 다음에 그냥 마당에다가 이제 심어 놓으려고 합니다요. 월동 잘 된다고 해요. 요게 요 화분에서 활착이 돼 가지고요. 뽑아 가지고 뿌리가 붙어 있잖아요. 이제 흙이 활착이 됐어요. 겨울에 심어 놨기 때문에 그대로 뿌리를 안 털고 그대로 심으셔도 돼요. 노지에 심을 때는 한번 일단 온 흙을 상토 이런 거를 싹 털어낸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분갈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손바닥 숫자인데 요거요. 누운 숫자인데 여기 꽃이 하나 지고 요런 것도 올라와야 되는데 아직 안 올라오고 있어요. 아이고 요걸 조금 더 가지고 와야 되려나 봐요. 그리고 요것도 아까 보신 알리움 카멜레온이에요. 요게 꽃이 요렇게 피고 있네요. 근데 이거는 숱이 많은데 이게 구근이 가늘어서 요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꽃이 피나 안 피나 했는데 요렇게 피려고 요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참 다행입니다. 델피늄 치어블루가 우리 집에서 이렇게 활착을 못하고 있네요. 아직 이렇게 있어요. 좀 파릇파릇하게 올라와야 되는데 너무 일찍 갖다 놔서 이런가 봐요. 추운가 봐요 아직. 그리고 얘가 지금 도망금 있죠. 얘가 지금 요새 이제 이렇게 꽃이 올리고 있어요. 이렇게 3개 갖다가 이렇게 심었죠. 이렇게 근데 아직 하얀 거는 피지를 않고 지금 인제서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도망금. 꽃다지 엄청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지금요. 아주 보라 합니다. 색감이 아주 예뻐요. 겨울에 요거 심은 하얀색 흰색 풍노초인데요.
흰색 풍노초가 안에 요렇게 그 잎맥이 빨간 게 이렇게 있는 것도 있지만 요렇게 순백색도 있어요. 요런 거 참 보기가 힘들죠. 이렇게 보기가 힘들어서 제가 2포트 사다 심었는데 겨울에요. 활착이 너무 잘 됐죠. 그런데 요게 보니까요, 또 요 옆에 건 또 다른 건지 변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좀 보세요. 여기 이렇게 잎맥이 있죠. 핑크로 이렇게요. 그런데 요거는 그냥 이렇게 있어요. 같은 나무인 것 같거든요. 다른 걸까요?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뿌리를 여기 또 이제 이렇게 삽목한 것도 있거든요. 참 헷갈립니다. 나중에 생길까요, 요게? 이렇게 조금 지나면 요것도 한번 궁금해서 제가 이것도 찍어봐 드릴게요. 요 경과를요. 요건 지금 안 생겼잖아요. 이렇게. 근데 요건 생겼어요. 이렇게. 겹꽃인데요. 요거는 겹이죠. 겹은 입장이 작아요. 여기 좀 보세요. 이게 일반 입장보다 겹 입장이 작아요. 이렇게 여기 작죠. 이게 사실 때 만약에 이제 섞여 있다 판에서 그런데 이렇게 입장이 큰 거는 홀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겹꽃은 작아요. 이렇게 입장이 작죠. 이렇게 이거는 홀꽃이고요. 이건 홀꽃이고 이건 겹꽃이에요. 만약에 섞여 있을 때 겹꽃이 좋다 이런 거면 작은 거 입장이 작고 체격이 작은 걸 사시면 겹꽃이에요. 보통 겹꽃이 조금 더 비싸요. 큰 포트로 기준으로 하면 10,000원짜리가 겹꽃은 12,000원 뭐 이렇게 조금 비쌉니다. 요거는 그 매화 헐떡이에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변해가는 과정을. 요렇게 피죠. 여기서 요게 다 펴요. 그럼 다 피면 이게 엄청 풍성해져요. 절반 정도 지금 개화한 거예요. 한두 달 갑니다요. 필 때 엄청 이게 풍성해집니다. 요건 이제 세력이 좋아져 가지고 이렇게 많이 꽃대를 올리는데 올해는 좀 적게 올리네요. 작년에는 정말 한 20, 30대 올렸거든요. 이렇게 환상적으로 이렇게 꽃을 올리는데요. 요거 초보분들은 요런 거 한번 키워보세요. 가격이 저렴하고 키우기가 편해요. 그리고 제가 이거 한 5, 6년 키웠는데요. 분갈이 한 번도 안 하고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한 포트예요. 요게 딱 세력이 좋아지면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올린답니다요. 자, 뭐 영양제만 그냥 주면서 배수 잘 되게 해서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마늘 그게 좀 한 보름 먹였더니 다 돼서 지금 다시 이제 커피 액비를 만들었어요. 이런 꺼지에다가 좀 넣으셔야 돼요. 이게 좀 양이 좀 많죠. 이렇게 끄지에다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농도가 지금은 진하잖아요. 이렇게 물을 타서 해야 돼요. 이게 지금 너무 진해요. 타실 때 보리차 엷은 색 있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물을 타가지고 그냥 여기에다가 줄줄줄줄 주시면 돼요. 물 대용으로. 이렇게 물 대용으로 주시면 꽃이 개화가 길고 탄력 있게 예쁘게 펴요. 정말 마늘 액비도 그렇지만 저것도 괜찮습니다. 어떤 분이 또 저기 하우스님 그 저기 해도 될까요 하고 커피 블랙 커피 조금 타서 줘도 될까요 이러는데 네 타서 주셔도 됩니다요. 요게 아이리스 한 폭이 탈랑 가지고 와봤잖아요. 예쁘네요. 개화가 하니까 요러네요. 제가 어디 꽃이 몰라서 딱 하나 이렇게 가지고 와봤어요. 자, 요거는 은하수구, 요거는 핑키링, 그 다음에 요거는 해피댄스, 요거는 팝콘수구, 그 다음에 요거 엘리자베스. 이름을 자꾸 잊어버려요. 아이고, 다이아나 프린세스 엘리자베스가 아니라 다이아나 프린세스. 요건 장미수국입니다. 장미수국이 이렇게 세 대가 있었는데요. 한 대 또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햇대가 올라오면 이렇게 올라와요. 저기 밑에 또 이렇게 올라오고. 그러니까 개화가 길죠. 요즘 수국들은 개화가 정말 깁니다요. 아이고, 명자 엄청나게 핍니다요. 이쪽에 건 좀 홀꽃인데요. 빨간 거고 요거는 옆에 거는 겹꽃인데 약간 뭐라 그럴까요? 주홍색이라 그럴까요? 옅은 그런 저기 색인데 지금 이게 나중에 피어요. 이런 식으로 둥글레가 이렇게 피기 시작합니다. 요럴 때 제일 예쁜 것 같죠? 요럴 때 제일 예쁩니다. 매발톱이 이렇게 이제 피기 시작합니다. 군데군데 많이 있어요. 이제 말발돌인데요. 오늘 여기 온 거는요. 요거 때문에 왔어요. 요거
바이솔을 생명토에다가 이렇게 해서 하는데 꼭 익기를 씌워야 하나요? 이런 질문이 계셔서 제가 왔어요. 바이솔을 많이 심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여기에다가 돌에다가 생명토를 반죽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2년째예요. 올해 3년차 접어들었어요. 그런데 너무 얇게 입혔어요. 너무 얇게 입혀가지고 갈라져요. 이런 데가 막. 그래서 요번에 보수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생명토를 다시. 그리고 이쪽에도 이게 여기에 생명토를 안 하면 비가 오잖아요. 그럼 자꾸 이렇게 씻겨 내려가요. 생명토라도. 여기도 보시면 마사토 이런 거를 섞어서 해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보수를 하고 이렇게 이끼를 이렇게 얹게 되면은요, 이게 안 씻겨 내려가요. 그래서 요거는 어제 한 이틀 됐어요. 3일차 접어들었는데요. 이렇게 생명토를 이렇게 했죠. 아래는 마사랑 다육이 이 바이솔 심듯이 그 혼합을 해서 이 바위 틈 위에 올렸고요. 그 바깥에다가 이 생명토를 입혔는데요. 요 안에도 다 생명토예요. 근데 여기에 제가 요렇게 해서 이끼가 좀 없어가지고 여기는 이렇게 마사를 좀 얹었어요. 근데 바깥에는 이제 이끼를 이렇게 둘렀어요. 이렇게 둘러야지만이 비가 오면 있죠. 이게 안 씻겨 내려가고 햇볕이 만약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쭉쭉쭉 갈라져요. 그거 갈라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끼를 이렇게 얹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끼가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중립으로 이렇게 마사를 얹었답니다. 작년에 여기를 쭉 하고서요. 이끼 없이 이게 바위잖아요. 이게 직각으로 섰어요. 이게 직각으로 이렇게 섰는데 이끼를 안 하고 제가 여기에다 존바이솔 있죠. 지리산 존바이솔을 여기다 쫙 심었는데 비가 오고 막 이러니까 존바이솔이 작잖아요. 비가 세게 오고 작년에 장마에 씻겨 내려가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요거밖에 안 살았어요. 그러고서 이제 이게 이끼가 없고 이러니까 고양이들이 여기 탁탁 올라다니면서 그냥 놀이터 삼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바깥에다가 다시 생명토를 다시 입히고 제가 이렇게 이끼를 얹고서 다시 했어요. 이 이끼가 연립 같은데 약간 좀 이렇게 땅에 뒷마당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 많이 있어요. 그걸 채취를 해다가 약간 좀 식초물 같은 거 있죠. 이런 데다가 좀 한나절 담가 가지고 소독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한 예로 한번 보세요. 여기는 이끼를 이렇게 했죠. 여기 이끼를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이끼를 안 했어요. 다 이렇게 빗방울에 다 쓸려 내려가 갖고 이거 좀 보세요. 빗방울에 다 쓸려 내려가 갖고 이런 현상이 나요. 그래서 제가 요걸 지금 보수 작업을 해야 돼요. 지금 새로 만들었는데 요런 데도 이끼를 입힐 예정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이끼를 이렇게 입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따닥따닥 이렇게 살아 있죠. 여기 한번 보세요. 이끼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 이렇게 해갖고 쓸려 내려가 갖고 이런 모습이 됐어요. 근데 고양이가 여기를 자꾸 밟고 다녀서 이런 원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끼를 하게 되면 이렇게 잘 살아요. 여기 잘 살아 붙었죠. 요것도 지금 2년이 넘었거든요. 그랬는데 요렇게 해서 이끼를 해야지만 쓸려 내려가지 않고 요렇게 잘 살 수가 있어요. 요를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끼가 없었잖아요. 이렇게 다 쓸려 내려갑니다. 그런데 요런데 이끼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러면 안 쓸려 내려가요. 그래서 제가 보수를 하려고 지금 이런데 다 갈라졌잖아요. 이끼가 있어야 됩니다. 요래서 이끼를 사용해야 됩니다. 여기 좀 보세요. 이끼가 있죠. 안 쓸려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이끼가 없는 데는 이게 다 파이고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끼를 저도 조금 좀 채취를 해다 놨습니다. 요렇게 이끼를 좀 채취해다 놨어요. 연리 그늘진 곳에 이런 데 가면 뒷마당 쪽으로 가면 많이 있어요. 요렇게 해갖고 보수를 하려고 저도 하고 요렇게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여기 이끼가 이렇게 있잖아요. 안 쓸려 내려갔잖아요. 이끼가 없는 쪽은 다 쓸려 내려갑니다. 이런 쪽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파여서 이렇게 해서 꼭은 아니지만 이끼를 하면 이렇게 해서 안 쓸려 내려간다는 거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반죽해 놓은 지가요. 제가 오늘 3일 차인데요. 약간 좀 찔쩍하게 반죽을 좀 해놨고 약간 위에 물을 부어놨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 제가 금방 못해서 사용을 못해서 아니면은 또 위에가 좀 마르고 또 이럴까봐 했는데요. 반죽은 생명토에 그거 있죠. 수태를 꼭 넣으셔야 돼요. 수태. 자, 수태가 가격이 좀 비쌉니다. 자, 요 정도에 그냥 10,000원 정도 해요. 요렇게. 요거 수태를 좀 넣으셔야 되고, 이게 수태가 없다 이러시는 분들은 이끼를 구하실 수가 있으면, 아까 그 보신 이끼 있죠. 그거를 구하실 수 있으면은 그거를 많이 채취해 갖고 잘게 찢으세요. 막 잘게 찢으시고, 저 수태도 가위로 잘게 찢으셔야 돼요. 저런 거 한 봉다리 정도 넣으셔야 돼요. 요런 다라이로 이런 그릇으로 요런 도로 하나 정도 하시려면, 저도 이렇게 하나 정도 했어요. 지금 마지막 남은 생명토인데, 생명토 큰 거 10,000원짜리 하나 사와서 여태 쓰고요. 꼭꼭 묶어놨던 거를 지금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쓰는데요. 이 안에요, 경석이나 화산석을 좀 넣으셔야 돼요. 제가 여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자, 요거는 경석이고요. 요거는 화산석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를 제가 이렇게 놔두고 쓰는데요. 저 경석이 토동이 다육에 큰 포대도 있고 작은 포도 있어요. 혹시 저기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저 화산석을 좀 넣으시고 마사도 좀 넣으셔야 돼요. 마사를 소립, 중립, 대립 요렇게 해서 좀 넣었고요. 녹소토도 좀 넣었어요. 제가 녹소토가 없어가지고 처음처럼 해서 파는 야생토 있죠. 그 야생토를 넣어서 이렇게 반죽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반죽을 했는데 다 이제 뭐가 들어갔냐면요. 생명토, 그 다음에 수태, 그 다음에 처음처럼 해서 온 야생토, 그 다음에 마사, 대중소 이렇게 해서 좀 넣고요. 경석이나 하산석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계피가루 조금 좀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영양제를, 알갱이 영양제를 조금 넣으시면 좋은데, 유박이 있으면 유박을 이렇게 해갖고 좀 넣으셔서 이렇게 반죽을 하시면 되는데요. 조금만 넣으세요. 바이솔은 정말 영양제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시는데, 요거를 그냥 얇게 입히시려면은요, 요것만 이렇게 해서 반죽을 해서 입히셔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조금 좀 갈라짐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아까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숯에다가 이렇게 붙인 것도 있고 바위 위에다 이렇게 한 것도 있잖아요. 면적이 좀 넓적하고 그런 데다 하실 때는 아래에다가 그 바위솔 심는 그 흙을 혼합을 해서 일단 깔고 그 위에다가 요거를 이거를 입히는 방식으로 해서 바깥에 이끼를 이렇게 입혀 가지고 한번 식재를 해 보시고요. 또 저처럼 그 직각으로 된데 이런 데는 그 이걸 그냥 바로 붙이셔야 돼요. 그걸 흙을 넣을 수가 없어요. 요거를 이제 붙이시는데 약간 좀 넉넉하게 붙이세요. 요거를 이런 직각면에다 붙이려고 하다 보면은 이걸 좀 넉넉하게 해서 이렇게 붙여가지고 바깥에 꼭 이끼를 이렇게 사용하셔가지고 식재를 하는 거를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작품 그 만드는데 응용을 한번 해 보십시오. 생명토는 어디서 사나요? 또 이렇게 하시는데요. 흙이랑 뭐 이렇게 재료 파는 데 가면 생명토가 있어요. 거기에서 사시면 돼요. 보통 뭐 돼지 뭐 사놓은 거 요렇게 그게 제일 많이 분포가 돼 있더라고요. 그냥 생명토 주세요. 10,000원에서 한 13,000원 정도 합니다. 직접 가서 살 경우에요. 인터넷에서 사면 택배비가 붙으니까 한 5,000원에서 한 20,000원 사이로 나오겠죠. 택배비가 있어요. 굉장히 무거워가지고 택배비가 벌써 한 5,000원에서 7,000~8,000원 뭐 사이로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하시니까 잘 활용해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